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계산이에요. 그리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화를 가져야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프로그램의 연속인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런데 프로그램 만들 때 이렇게 입력받아 계산해서 단일값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것은 프로그램 만들 때 커다란 제약이 좀 있죠. 우린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그보다는 이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일단 제가 저장소 하나를 크게 마련하고 입력을 받을 때 입력 받은 걸 바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입력을 어떻게 해요? 미리 쭉 로드해 놓습니다. 여러 개 값들 쭉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정렬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좀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산한 다음에 그 완벽한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형태,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오히려 이런 형태가 제일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 전체가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저장소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는 이 저장소를 구현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 성적을 하나만 저장하는 거라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 있는 거지만, 만약에 3개 이상, 2개 이상 이런 것들을 저장한다 라고 하면은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국어 성적 3개를 입력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100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공간을, 이제 국어 성적을 100개를 저장한다,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변수를 100번 선언해야 되잖아요.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값을 대입하는 것도 문제예요. 만약 초기값으로 1을 대입한다. 국어 성적에서 첫 번째 값에도 1을 대입하고, 두 번째 값에도 1을 대입하고, 세 번째 변수에도 1을 대입하는, 지금 보면은 뭔가 모르게 똑같은 문장 같아요.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모습, 문제가 좀 있겠죠. 100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100번 코드가 필요하고, 100개의 값을 대입하는 것도 100번의 코드가 필요한데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간을 마련할 때 이렇게 개인 방을 마련하지 말고 다인방, 다인방 형식으로 이렇게 큰 방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는 여러 개를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큰 방이기 때문에 큰 방을 그냥 쓸 수는 없고,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좀 더 잘게 자르는 연산을 이용해서 그거를 여기다 저장하고, 또 여기다 저장하고, 또 여기다 저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개인실에 해당되는 개인 방의 이름이 따로 정의가 되었지만, 여기는 방 이름을 하나만 알면 되죠. 방 이름을.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만약 MT를 간다고 하면 여럿이서 같이 가서 다인용실을 구해서 그 방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느 숙소에서 묵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방번호 하나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 개인마다 방번호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뭐 어떤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도, 또 어떤 음식을 배달할 때도 각 방에 대한 호수를 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니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다인방을 쓰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값들이 여러 개 값들이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큰 방, 이걸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이 뭔지는 대충 알았는데, 그렇다면 자바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일단 배열이라는 녀석은 값을 여러 개를 담는 거기 때문에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배열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큰 방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근데 배열은 그 앞에다 뭘 써야 되냐면, 이 방에는 어떠한 형식의 값들이 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값들이 들어오는 큰 방을 마련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값들이 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방을 마련은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배열 형식은 대괄호와 함께 자료혁명을 같이 쓰는 형태로, 이게 배열 형식명입니다. 이게 배열 형식명이고요. 그럼 내가 이제 정수형 배열을 만들겠다. 그러면 int 배열.
그럼 내가 실수형, 플롯형 배열을 만들겠다. 그러면 플롯 대괄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단 배열의 자료형을 알았고요. 그러면은 배열의 자료형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 보자. 실제 공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인실을 예약할 겁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국어 성적을 우리가 3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3 넣고 그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you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3을 먼저 입력을 해요. 3 넣고 이렇게 3개짜리 정수 배열을 만들어달라고 생성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정수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쓰려면 이 공간을 만든 녀석을 보니까 얘가 객체인 거예요. 객체를 쓰려면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름. 자, 이름을 명명할 때는 형식 명칭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이제 정수형 배열입니다. 정수형 배열로서 이제 코리아즈라는 이름을 쓰겠다. 그럼 얘가 이 녀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녀석이 이 배열을 쓰기 위한 이름이 되는데요. 이 공간에다 값을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이 녀석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리아즈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에다가 값을 넣고 싶은데 이제 그냥 막 대입하면 안 돼요. 먼저 뭐 하냐면 여기는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어느 위치에 값을 넣을 것인지 이렇게 위치 연산을 해야 됩니다. 위치 연산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일단 이것이 연산자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에서 2를 썼다. 2를 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부적으로는 요 녀석이 이동을 해요. 얼만큼? 1만큼.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만큼 한 번 이동합니다. 그래서 4바이트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이 또 있어요. 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뭐이고? 요거는 그 공간을 우리가 할당하는 연산이에요. 요 공간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잘라야만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정수 공간을 할당하는 연산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하지 않고 값을 대입하면은 이 값 형식하고 값을 담는 그릇의 형식하고 크기가 안 맞아요. 타입이 안 맞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저장할 때는 정수 공간의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입을 해야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을 대입했으니까 1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이 큰 공간을 연산을 통해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값들을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은 하나면서 연산을 통해서 여러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 안쪽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동수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 성적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럼 영어 성적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선언하시오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선언하라고 하면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의도했던 것은 배열까지 만들어라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 성적을 저장하는 거니까 잉글리시 지 하면 되고 국어 성적이니까 코리아 지 하면 되겠죠. 왜 굳이 s를 붙였습니까? 배열은 여러 개의 국어 성적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게 개념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거나 잉글리시즈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 공간을 잘라내는 연산해서 값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연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값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아니고 이 연산의 주체가 되는 이 양쪽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죠? 배열이 이 배열과 같은 객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주소와 얘가 갖고 있는 주소가 같으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니까 이거는 거짓이 나오겠죠.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는 잘라낸 거잖아요. 그 하나의 일반적인 변수와 같습니다. 이거를 연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변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것의 연산의 의미는 이 공간의 값과 이 공간의 값이 같으냐 묻는 거죠. 값이 같으냐.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으냐 값이. 참이 나오겠죠, 참이. 우리가 배열을 배웠는데 그렇다면은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커다란 값들을 담고 있는 큰 방이라고 했고, 그 녀석을 마련하는 방법은 배열 형식명으로서 이름을 선언하고 U라고 한 연산자를 통해서 원하는 크기의 공간을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것, 뭐 코딩상으로는 많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있죠. 일단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여기 사용하는 것처럼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통해서 공간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산으로 바뀐 거예요. 어때요? 똑같습니까? 결과는 같지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쪽은 반복문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값이 오는 거지만 값 외에 다른 연산도 다 올 수 있죠. 변수도 올 수 있고 연산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연하게 이 녀석들의 공간의 값을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개의 값을 저장한다. 구호 성적을. 그러면 100번의 선언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여기다 100만 써주면 돼요. 100번의 값을 대입해야 한다. 여기는 여기다 100만 써주면 됩니다. 방법문을 이용해서 그 공간의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연산해 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배열의 큰 장점이죠. 자, 저녁에 되니까 자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목소리도 칼칼하고 혀는 마비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국어 성적을 관리하는 방법 좀 바꿔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